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일륜지 대사 중 하나는 결혼을 통해 100년 회로를 약속한 부부도 살다 보면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결혼과 이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요즘 가정법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이신 조재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 토픽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예,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가정법이 아닐까 싶은데 예. 제일 먼저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하에 또 서로가 좋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 그 결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법적으로 네네. 캐나다에서는 이제 연방법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ivorce Act라고 하는 이제 이혼 법령이 있고요. 아, 네. 이혼 법령의 이제 1조 1항이죠. 가장 첫 항에 이제 해당하는 그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네. 결혼은 한 남자와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렇죠. 어떤 동거를 시작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법적인 권리가 생긴다는 걸 결혼으로 정의를 했지만 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여러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령이 네. 이제 다시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이제는 두 사람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나서 이제 법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런 게 결혼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게 저희가 네. 살다 보면 끝까지 100년 해로를 부부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예. 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이제 다다르면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이혼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결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법적인 의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이혼이라고 하시는 법적인 의미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결혼을 이제 리버스하는 거긴 한데요. 이제 반대로 이제 결혼이 더 이상 혼인 상태가 아니란 거를 결정하는 거긴 그렇죠. 한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가장 보편적인 조건은 1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 한쪽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한쪽에서 무조건 이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혼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두 가지 또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많이 하진 않지만 또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있다고 하시면 네. 이혼이 성립이 되고요. 그렇죠. 1년의 별거 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외도죠. 예, 그래서 외도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또한 1년의 별거 기간 필요 없이 바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이혼의 예, 예. 경우는.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혼을 하면 그러니까 부부가 예. 예를 들어서 성인의 남녀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 이제 성인이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헤어지는 거는 또 뭐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녀의 경우에 그 자녀 양육권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자녀의 이제 양육권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한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이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육권을 생각하시면 자녀가 부모 중에 누구와 동거를 하느냐, 같이 거주하느냐의 양육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캐나다에서 양육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어떻게 다르죠? 캐나다 양육권은 의사 결정권이죠. 아이의 교육, 종교, 그다음에 네. 건강, 뭐 이런 신변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양육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거주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 거주를 하고 그래요? 있다고 해서 양육권을 꼭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익스트림한 경우는 네. 양육권이 없는 면접권만 갖고 있는 부모가 네. 아이과 동거를 하면서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모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드물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양육권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캐나다에서 이제 양육권이라면은 공동 양육권이 있습니다. 네. 조인 커스티라고 해서 양 부모가 아이의 교육,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그 신변에 관한 종교, 그다음에 건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양 부모가 다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공동 양육권이라고 얘기를 흔히 네네네.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단독 양육권 아니면 솔 커스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한 아이의 신변에 대한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권리와 면접 교섭권, 그런 말 한마디로 이제 만나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솔 커스터디가 또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먼저 말씀하신 공동 양육권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 양육권에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그 제가 나열했던 교육,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건강,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바꿀지 말지,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정권을 부모가 갖고 있는 건데요. 네네. 예. 공동 양육권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같은 의견을 갖고 결정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에 관한 부분과 신변의 뭐 건강에 관한 것들은 한 부모가 아니면 교육에 관한 거는 다른 부모가 결정을 하고 다른 부모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그거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공동 양육권이라고 네네. 하고요.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법원으로 가서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합의 이혼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두 분의 의견이 충돌됐을 시에는 어떻게 중재를 한다는 거를 좀 상세하게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 양육권 한 가지를 가지고도 사실 부부간에 조율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겠네요. 자녀 양육권 갖고 법적 분쟁이 네네. 되게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까 지금 공동 양육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갖는 단독 양육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단독 양육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다른 부모는 그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이가 네.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아이가 네. 뭐 가장 예를 들면 여름에 아이가 서머 캠프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학교 네. 성적이 어떤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하고 그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죠. 그 둘 다 양육권이 없어도 면접 교섭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만 예.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visitation right이라 그래서 네네. 결정권은 없어도 예, 저희 이제 캐나다 법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원칙이죠. 아이들의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냐 원칙이 뭐냐면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아이의 가장 좋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거 중에 하나는 maximum contact with both parents라 그래서 양가 부모와 양쪽 네네.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네네.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법정의 어떤 그 목표인데요. 네. 그거의 일환으로 양육권이 없어도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일주일에 며칠, 여름에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뭐 주말이면은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양육권이 네. 없는 그 부모하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면접 교섭권입니다.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가끔 그런 경우를 제가 지켜보게 되는데 이게 여행을 갈 때, 그렇죠? 여행을 갈 때 부부 중에 이제 한쪽에서 양육권을 떠나서 여행을 갈 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허락을 받기도 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녀와 같이 여행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냥 가장 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접 교섭권을 갖고 있거나 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를 할지라도 여행을 가려 하면 네. 상대 측 부모에게 동의 및 아니면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언제 출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한 뭐 비상 연락처가 뭔지, 그 다음에 동의서를 또 받으셔야 돼요. 여행하기 전에.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혼인 안에 있는 분들도 가끔 이제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부분인데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할 경우 다른 배우자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혼인에 그래요? 있는 분들도.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이혼을 한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여행을 하시기 전에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예. 면접 교섭권을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여행을 하시기 전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싸움이 되는 경우가 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여권을 누가 만들 수 그렇죠. 있느냐. 그래서 16세 미만 자녀는 여권을 만들 때 두 네. 부모의 사인이 다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부모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혼했을 경우에는 두 부모가 다 사인을 해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16세 미만의 아이가 이제 여권을 만들 때 이제 그런 사인을 이제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별거 합의서를 하거나 이혼을 할 때 판사 앞에서 이혼을 받을 때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될지 어떤 정보가 공유될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명시가 돼야 하고, 예. 네, 그렇게 자세하게 또 뭐 기재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혼이나 별거가 아니어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부부가 그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부모 아래에서 네. 한부모와 여행을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동의를. 그러니까 허락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제 동의를. 그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별거 중인데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런 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의서를 꼭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좋고요. 네. 100%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조금 딜레이가 공항에서 뭐 아. 동의서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에게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자녀 양육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려다 보면은 이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예.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거나 지금 이혼의 경우. 예. 네. 이제 별거했을 경우도 자녀 양육비를 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줘야 되는 거는 법적인로 나와 있고요. 네. 양육비는 각 주마다 약간의 가격 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지는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비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네. 한 부모 배우자가 6만 불을 연봉이 있다고 치고 다른 배우자가 돈을 전혀 벌고 있지 않다고 치면 네. 그리고 자녀가 2명 있을 시에는 한 달에 915불의 양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배우자가 있는데 한 배우자는 다른 주에 살고요. 네. 그다음에 양육비를 주는 배우자가 만약에 온타리오주에 산다면 온타리오주의 법에 따라서 양육비를 정산하게 돼 있고요. 아.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혼한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아이와 같이 있다 그러면 또 다시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의 양육비 산출 기준에 따라서 양육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중에 한쪽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 그 거주지에 따라서 법을 적용을 받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한 팩터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네. 두 부모가 다 캐나다에 있다면 네.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의 법에 따라서 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테이블 어마운트라고 표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연봉과 자녀가 몇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딱 나오게 이미 네네. 기준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표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좀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네. 테이블 이제 어마운트라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모가 6만 불, 자녀가 2명 그러면 네. 915불. 네. 만약에 7만 불, 자녀가 2명 그럼 이제 다른 액수가 또 나오겠죠. 이제 그게 기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서 더 많이 주는 거는 법정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거기서 더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예를 들어 뭐 아예 그 양육비를 대신해서 뭐 큰 자산을 더 줬다. 아니면 럼썸으로 액수를 얼마를 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판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금액은 기본적으로 미니멈은 그 금액을 꼭 줘야 된다는 금액이고요. 네. 양육비의 또 다른 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915불은 양육비죠. 이제 네. 뭐 생활하는 거. 이제 extraordinary expense라 그래서 임시 양육비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건 또 뭔가요? 뭐냐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썸머스쿨을 가야 된다든지 네. 과외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아이가 무슨 컴퓨터를 사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 915불 6만 불의 네, 두 자녀일 때 기준으로. 915불이라고 하는 그 기준보다 더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더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사실 그 정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 역시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 네, 적용이 그래서 되는 이제 거죠. 그거를 정산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또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그렇죠. 정부에서 표준 금액을 이제 액수를 딱 미니멈으로 정해 준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녀의 경우는 그렇고요. 사실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다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경우요. 예, 예. 배우자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보조를?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걸 위자료라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네.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배우자 재정 지원이고요. 아,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한 배우자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네. 다른 배우자가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 왔는데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됨으로써 집에서 일하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분께서 집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경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어떤 시간적 어떤 그 여유를 주기 위해서 네. 배우자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배우자, 다른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돈을 벌고 있는 배우자의 그로스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사실 이게 좀 여담인데 사실 이제 오늘 가정법을 다룬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제 흔하게 아마 보실 거예요. 질문도 네, 들으실 테고. 그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현찰로 일을 사실 이제 누가 보기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수입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증명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상대 배우자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좀 보조해 주던 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네. 인컴 텍스 리턴의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액수를 갖고 기준을 잡는데요. 네네. 이제 셀프 임플로이일 경우에는 조금 그 액수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리포트된 인컴이랑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아예 인컴 텍스 신고를 안 하고 캐시로 이제 돈을 벌겠다는 이런 분들이 뭐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변호사들이 하야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시작하죠. 모든 게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다 이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양육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우자에게 보조하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 부분도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없습니다. 예, 개념은 그 부분은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 자녀 네네. 양육비에는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배우자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세금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 배우자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은 세금에서 자기 그로스 인컴에서 빼주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또 그런 게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는 예.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지원이 될 테고요. 그거 말고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아마 다음 시간에 네네. 뭐 첫 번째로는 배우자 재정 지원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정부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아, 있어서 네.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예민할 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네. 갖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혼하지 않고 원만한 가정으로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이제 각자에게 선택을 하면 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미래 정 대비를 하시고 또 법적으로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분할과 또 그 외에 또 가정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이고 또 결혼 후 가장 큰 고민은 이혼일 텐데요. 바람직한 결혼이란 아마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조건 없이 서로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 사랑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